문제풀이 보겠습니다. 1번 단일 부하 배전선에서 부하 역률 코사인 세터, 부하 전류 I, 선로 전류 R이고 리액턴스를 X라 하면 배전선에서 최대 전압 강화가 생기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최대 전압 강화 혹은 뭐 최대 전력 전달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식을 미분을 해서 0이 나오는 경우가 최대의 값을 내는 경우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압 강화는 일단 뭐 단일 부하 배전선을 했을 때 단상이라 볼게요.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했는데 최대 전압 강화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식을 미분을 합니다. 변수가 뭐예요? 세타죠. 따라서 D 세타분의 D E가 0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D 세타분의 D 얼마?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는 지금 I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보세요. R 코사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죠. 플러스 사인 세타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X의 코사인 세타인데 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0. 그러면 얘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X의 코사인 세타는 R의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지금 보기에 어떻게 되냐면 뭐 R분의 X는 뭐 그다음에 뭐 RX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R분의 X, R을 이쪽으로 넘겨봐요. R분의 X는 넘어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시험장에서 외워선다기보다 이것은 변함이 없죠. 전압 강화가 최대가 되는 조건은 R분의 X는 탄젠트 세타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외워주셔도 돼요. 2번입니다. 단상 이선식 배전선로의 선로 임피던스가 2분의 제5고요. 무유도 부하전류 10A일 때 송전단 역률은 단 수전단 전압의 크기는 100V이고 위상각은 0도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지금 선로의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5고요. 예. 플러스 j5고 무유도성 부하전류 10A입니다. 부하의 전류가 10A인데 지금 무유도성이에요. 무유도성. 이것은 유도성 리액턴스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10A인데 무유도성이라는 것은 역률이 1이란 겁니다. 즉 R만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무유도성은 부하에 L 성분이 없다. 그러니까 L 성분이 없으니까 R 성분이 있고요. 당연히 C 성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부하에 있는 얘 성분이 R이란 거죠. R.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의 크기가 100이다. 수전단이 어디요? 수전단 전압의 크기가 100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V입니다. 그러면 100V에 10A니까 이 R 값이 얼마가 된다? 10ohm이 되겠죠. R 값이 10ohm입니다. 그랬을 때 묻고 있는 것은 송전단 역률이요. 송전단 역률은 이 부분에 코사인 세타를 묻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수전단 역률과 송전단 역률은 당연히 다르죠. 수전단 역률은 이 부분의 역률이고 송전단 역률은 뭐다? 이 부분과 선로까지 고려한 역률이 됩니다. 지금 수전단의 무유도성이라 했기 때문에 수전단의 역률은 1입니다. 송전단의 역률은 수전단과
선로까지 고려한 전체 역률이 돼요.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선로의 저항이 2고요. 선로의 저항이 10입니다. 플러스에 선로의 리액턴스 J5죠. 예. 선로의 저항 2, 부하의 저항 10. 그 다음에 선로의 리액턴스 5하니까 임피던스는 12 플러스 J5가 됩니다. 그러면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죠. 임피던스 얼마요? 12와 5.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하면 13이에요. 5, 12, 13. 5, 12, 13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13, 저항은 얼마요? 저항은 12가 되죠. 그래서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13분의 12가 된다. 2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네. 3번은 뭐 별거 아니죠.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거 보면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묻고 있는 것은 전압 강화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전압 강화는 집중되어 있을 때의 전압 강화보다 2분의 1번을 돈다. 해서 답은 2번이죠. 예.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답은 2번이고요. 4번 봅니다. 4번.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급전점이란 것은 우리가 전력을 운영하는 것을 급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점이 O라는 거예요. O에서의 전압을 110V로 하면 C에서의 전압이 얼마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O인데 여기가 110V래요. 110V고 OA, AB, BC 간의 각각의 저항은 0.25ohm입니다. 여기에 0.25ohm, 여기도 0.25ohm, 여기도 0.25ohm이에요. 그럼 전류는 5A, 15A에 10A예요. 이렇게 했을 때 C점의 전압, 이 지점의 전압 VC는 얼마냐 합니다. 그럼 보세요.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10A니까 여기는 10A 흐르죠. 10A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몇 A 흘러요? 10A와 15A니까 여기는 25A 흐르죠. 25A 흐릅니다. 여기는 몇 A 흘러요? 25A와 5A니까 여기는 30A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광은 얼마요? 30과 0.2, 30 곱하기 0.2 하니까 6V가 걸리게 되죠. 여기는 얼마요? 25와 0.2 하니까 5V. 여기는 얼마? 2V가 걸리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전압을 보니까 여기는 몇 볼트요? 110V에서 6V 빼죠. 그러면 110에서 6V 빼니까 104V. 여기는 몇 볼트요? 104에서 5V 빼니까 99V. 여기는 얼마요? 99에서 2 빼니까 97V가 됩니다. 97V. 따라서 4번에는 2번이에요. 2번. 네. 5번 문제로 가봅니다. 수용률이 80%, 부하율이 60%, 설비 용량이 320kW라면 최대 수용 전력은 몇 kW인가? 최대로 수용하는 전력. 보세요.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 네. 총 설비 용량에서 얼마만큼 수용하느냐? 네. 수용률이죠. 수용률을 곱한 것이 최대 수용 전력이 되고, 이 최대 수용 전력이 뭐다? 변압기 용량입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 얼마요? 설비 용량이 320 곱하기 수용률이 0.8하니까
이 값이 256입니다. 예. 굉장히 쉽죠. 그런데 지금 5번 문제에 부하율 60%가 있죠. 부하율 60%는 뭐다? 함정이죠. 함정인데 이게 부하율 60%가 함정일 리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뭔가를 의미할 것이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틀리십니다. 그래서 확실히 개념을 숙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할 때 부하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5번에는 256, 4번 이렇게요. 계속해서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어느 빌딩의 총 설비 전력이 400kW입니다. 총 설비 전력이란 것은 설비 용량이래요. 이게 표현을 설비 전력은 설비 용량입니다. 수용률이 0.5라면 이 빌딩의 변전 설비 용량은 약 몇 kVA 이상이 하는가? 단 부하 역률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전 설비 용량, 그것이 변압기 용량이죠. 변압기 용량은 우리가 설비의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설비 용량의 단위가 킬로와트고 변전 설비 용량, 즉 변압기 용량이 킬로볼트 암페어라면 여기에 역률을 나눠 주셔야 됩니다. 역률로 나눠야 돼요. 왜?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야 피상전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설비 용량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이 됐다면 역률이 주어지더라도 나누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설비 용량이 총 설비 전력이 400이고 수용률이 0.5고요. 역률이 0.8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50. 결과는 굉장히 간단한데 한 번씩 이렇게 함정을 주면 그 함정에만 빠지지 않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고요. 7번. 일반적으로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우리가 부동률이죠. 부동률. 같지 않은 부동률은 1 이상이고 수용률, 부하율은 1보다 보통 작습니다. 그리고 전압 강화율도 당연히 전압 강화율은 더 작죠. 예, 전압 강화율은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에는 답이 4번이고요. 8번. 최대 전력의 발생 시각 또는 발생 시기의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는, 제가 이거 시간과 관련된 지표는 뭐다? 부동률이라 그랬습니다. 부동률. 그래서 발생 시각 또는 발생 시기 나왔다 하면은 부동률이 됩니다. 8번 1번이고요. 9번입니다. 9번. 설비 A가 150에 0.5, B가 250에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 235kW면 부동률은 약 얼마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거죠.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150에 0.5, 얘가 250에 0.8, 0.8이고 이게 얼마냐면 235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부동률은 뭐다? 이것의 용량이 지금 분 뭐로 간다 그랬죠? 235분의 분자는 150 곱하기 0.5 플러스 250 곱하기 0.8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약 1.17이 되네요. 9번에는 3번 1.17. 계속해서 10번입니다. 10번. 설비 용량 및 수용률이 표와 같은 수용가가 있다. 수용과 상호 간의 부동률을 1.1로 할 때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냐 합니다. 합성 최대 전력은 우리가 변압기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 합한 최대 전력만큼 변압기가 용량을 공급하면 된다 이런 거고요. 지금은 일단 모든 단위가 다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역률은 이때 만약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압기 용량, 뭐 문제에서는 합성 최대 전력 뭐다? 분모에는 부동률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각각 최대 합이 됩니다. 최대 합. 그래서 부동률이 1.1이라 했고 각각의 최대 합 얼마다? 수용과 A는 160에 50%, 160에 0.5, 150에 0.6, 100에 0.5. 5가 합성 최대 전력, 즉 변압기의 용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 200kW가 됐죠. 200kW.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수용가를 2군으로 나뉘어서 각 군의 변압기 한 대씩을 설치하고 각 군 수용가의 총 설비 부하 용량을 각각 30kW면 20kW라고 하자. 각 수용가의 수용률을 0.5, 수용가 상호간의 부동률을 1.2, 변압기 상호간의 부동률을 1.3이라 하면 고압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는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부하 역률은 0.8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압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 용량이 변압기 용량이죠. 최대 부하니까 이만큼 변압기가 공급해야 되고 변압기 용량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메인 변압기가 있고 그것이 이런 변압기가 있고 이 변압기에서 이렇게 또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보세요. 수용가를 두 군으로 나누어서 각 군의 변압기 한 대씩을 설치하고 각 군 수용가의 총 설비 부하 용량을 각각 얘가 30kW, 얘가 20kW입니다. 하고 각 수용가 수용률을 0.5, 여기에 수용률이 0.5, 여기에 수용률이 0.5입니다. 그 다음에 각 수용과 상호간의 부동률이 1.2. 각 수용과 상호간의 부동률이 1.2란 것은 여기에 부동률이 1.2, 여기도 1.2 이런 의미죠. 네. 수용과 상호간의 부동률이 1.2고 변압기 상호간의 부동률은 이 사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이의 부동률이 1.3이면 고압간선에 대한 최대 부하는 얼마냐? 이것은 얼마냐? 이때 용량 P는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러면 P는 보세요. 일단 보세요. 이것부터 구해요. 이것부터 구하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전체 부동률을 고려를 해서 이것을 구하는 겁니다. 즉 보세요. 이것의 용량은 얼마냐면 30 곱하기 0.5의 부동률 1.2입니다. 얘는 얼마냐면 20 곱하기 0.5의 부동률이 1.2예요. 그럼 이것은 얼마냐? 이것을 더해서 이 변압기 상호간의 부동률 1.3을 대입하는 거죠. 이것이 전체 이 변압기의 용량이 됩니다. 그리고 역률이 0.8이라고 했는데 이 역률 0.8은 여기에 연결되는 역률이죠. 그러면 여기에 0.8 곱해도 되고요. 각각의 0.8 곱해도 되고 혹은 여기 따로 하지 않고 여기 한꺼번에 이거 없애고 한꺼번에 0.8 이렇게 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그 부하의 역률은 여기에 있는 역률이기 때문에 0.8 곱하기 1.2, 0.8 곱하기 1.2 하고 얘를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처럼 계산하시면 답은 20kV 암페어. 즉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누었기 때문에 피상 전력이 되고 단위는 kVA 됩니다. 11번에는 답이 3번 20이에요. 20.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12번 각 수용가의 수용률 및 수용가 사이의 부동률이 변화할 때 수용률과 부동률이 변화할 때 수용가의 총합의 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수용률, 부동률, 부하율 얘기할 때 보세요. 부하율에서 변압기 용량이 분자였어요, 분모였어요. 제가 그 이론하면서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라고 했는데 최대 전력이 변압기 용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하율에서는 변압기 용량이 분모였습니다. 분모에. 부동률도 변압기 용량이 분모였어요. 네. 합성 최대 소용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소용 전력의 합이기 때문에 분모의 변압기 용량이 있습니다. 수용률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설비 용량분의 합성 최대 소용 전력이니까 변압기 용량이 분자였죠. 이 관계를 갖고 부하율과 부동률은 둘 다 분모였으니까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부하율과 수용률은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변압기 용량을 갖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론적인 부분 가지고 이해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12번에는 2번입니다. 부동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 13번 수전 용량에 비해 첨도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그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변압기 용량이고 이만큼 첨도부하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부하율은 첨도부하 분의 평균이죠. 평균. 첨도부하가 최대부하고 이것이 변압기 용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첨도부하가 커지게 되면 부하율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낮아집니다. 첨도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은 낮아지게 된다. 13번은 2번이고요. 14번 30일간 최대 수용 전력이 200kW, 소비 전력량이 72,000kWh일 때 월 부하율은 몇 %인가? 월 부하율은 얼마? 최대분의 평균인데 월 전력량을 얼마? 24 곱하기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공식 적용하면 720 곱하기 최대가 200 월 전력량이 72,000입니다. 계산기로 두드리면 0.5 %는 50%가 되죠. 14번에는 답이 3번 14번에는 3번이고요. 15번 연간 전력량 2kWh, 연간 최대 전력 WkW인 경우 연부하율은 연은 얼마가 된다? 8760 곱하기 연 최대 분의 연간 전력
양이 되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8760W분의 8760W분의 2가 됩니다. 연간 전력량 2. 답은 4번이고요. 16번. 배전선로의 부하율이 F일 때 손실계수 H는 어떻게? F의 제곱보다는 크고 F보다는 작으면 1, 0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이상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와 F제곱 사이의 중간값에서 16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3번. 17번 가볼게요. 17번. 봅니다. 연간 최대 전류 200A, 배전 거리 10km의 말단에 집중 부하를 가진 6.6kV 3434씩 배전선이 있다. 이 선로의 연간 손실 전력량은 몇 메가와트/아워인가입니다. 단 부하율 F는 0.6, 손실계수 H는 0.3F 플러스 0.7F 자성이고 전선의 저항은 0.25 옴/km입니다. 묶어놓는 연간 손실 전력량 전력량은 우리가 연간 손실 전력량은 연간 최대 전력량 곱하기 손실계수입니다. 우리가 손실계수가 뭐예요? 손실계수는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인데 우리가 연간 손실 전력량은 따라서 연간 최대 전력량 곱하기 손실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계수는 최대 전력분의 손실 전력인데 여기에서 연간 붙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손실계수를 구하고 연간 최대 전력량을 구하면은 연간 손실 전력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실계수 H는 원래 얼마? 알파 F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의 F의 자성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알파 값이 주어졌죠. 지금 0.3인 거 보니까 알파가 0.3이라고 주어진 것을 대입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얼마? H는 0.3F 플러스 1 마이너스 0.3 하니까 얼마? 0.7F의 제곱이라고 주어졌고 지금 부하율 F가 0.6이니까 0.3 곱하기 0.6 플러스 0.7 곱하기 0.6의 제곱 하면 손실계수 H가 0.43입니다. 43이. 그럼 연간 최대 전력량은 연간 최대 전력량이기 때문에 전류 여기에 대입하는 전류도 최대 전류가 됩니다. 최대 전류. 따라서 연간 최대 전력량은 우리가 PL 맥스라고 하면 전류값과 저항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I 제곱 R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3상이니까요. 3배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고요. 전력 양이면은 여기에 곱하기 시간 T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연간 최대 전류, 연간 최대 전력량이니까 연간 최대 전류는 200A 제곱 곱하기 저항이 얼마냐면 1km가 0.25고요. 0.25고 10km라 그랬죠. 그러면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연입니다. 1년. 1년 얼마요? 365일 곱하기 24시간이죠. 그래서 1년의 시간 365 곱하기 24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에서 묻고 있는 손실 전력량은 몇 메가와트 아워입니다. 메가와트니까 얼마?
이렇게 하면은 와트아워가 나오죠. 와트아워를 메가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합니다. 그러면 값이 2628 메가와트 아워가 됩니다. 2628. 그러면 연간 손실 전력량 그냥 PL은 연간 손실 전력량은 얼마? 2628 곱하기 얼마요? 0.431을 하니까 답은 1135 약 1135 메가와트 아워가 됩니다. 17번에는 2번. 다음 18번입니다. 배전 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전력용 콘덴서를 하면은 역률 개선, 뭐 전력 손실 감소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뭐 역률 감소, 손실 감소니까 답은 1번이죠. 전력 손실의 감소고요. 2번 계폐기 차단 능력 증대하고는 상관이 없죠. 계폐기 자체의 차단 능력 증대하고는 상관이 없고 고장시 영상전류 감소는 뭐 소리액터 접지 이런 것이고요. 변압기 손실 감소는 변압기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손이나 동손 등을 얘기합니다. 철손이나 동손은 역률과는 무관하죠. 콘덴서와는 무관합니다. 18번은 1번. 19번. 같은 전력을 수송하는 배전선로에서 다른 조건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역률만을 개선할 때 효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역률만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1번 배전선의 손실 저감 배전선의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맞고요. 설비 용량의 여유 증가 설비 용량은 역률의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여유 증가도 맞고 3번 전압 강화의 경감 전압 강화도 역률에 따라서 경감이 되고요. 고도파의 경감은 역률과 상관없고요. 직렬 리액터나 뭐 필터 이런 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19번에 4번. 20번 배전선의 전압 조정 장치가 아닌 것은 배전선의 전압 조정 장치는 일단 승합기 즉 단권 변압기인 승합기와 유도 전압 조정기 인덕션 레귤레이터나 혹은 4번 주상 변압기 탭 절환 장치는 맞고요. 리콜러전은 뭐다? 차단기죠. 리콜러전은 제표로 차단기를 말합니다. 답은 2번. 21번 전력계통의 전압조정 설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병렬 콘덴서는 진상 능력만을 가지며 병렬 리액터는 불로 리액터를 얘기하죠. 진상 능력이 없다. 맞고요. 2번 동기조상기는 무효전력의 공급과 흡수가 모두 가능하며 진상 및 지상 용량을 가진다. 또 맞고요. 3번 동기조상기는 조정의 단계가 불연속적이나 직렬 콘덴서 및 병렬 리액터는 연속적이다. 거꾸로 얘기했죠. 동기조상기는 연속, 직렬 콘덴서나 병렬 리액터는 불연속입니다. 3번 병렬 리액터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또는 지중상 계통의 충전 용량, 보상용으로 주요 발 변전소에 설치된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네. 왼장에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2시간에 나눠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딱딱 따산 에듀